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6년에 강화도 지역을 강제로 불평등하게 맺은 사건 이후에 1. 미, 영, 독, 1. 러, 프랑스까지 외국과 수교를 맺었었고 이제 우리도 뭔가를 좀 배워야겠다. 서양에 있는 또는 일본과 청나라에 있는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개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76년부터 이제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신사를 일본에 보내게 되죠. 76년 1차, 80년 2차, 82년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거쳐서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일본의 수신사를 보내게 되고 여기 보시는 조사 실찰단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고종이 따로 몰래 보낸 그런 사절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는 청나라의 영선사를 보냅니다. 영선사 여기 있죠. 청나라의 무기법과 훈련법을 배워와라 라고 했었고요. 미국의 보빙사를 보냅니다. 보빙사 민혁익을 보빙사에 83년에 보내게 되겠고 영선사 81년 조사실찰단 81년 이렇게 각각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기구로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80년에 통리기무화문을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자, 기기창, 전환국, 방문국 이렇게 세 가지를 설치를 하게 되고 기기창에서는 무기, 전환국에서는 화폐, 방문국에서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83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개혁을 위한 기구들이 설치가 됐었던 와중에 미국으로도 보빙사를 파견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보빙사를 파견을 하고 조선에서 배 타고 일본 들렸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거 엄청 긴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고 보빙사 일행이 미국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절도 하고 미국은 이런 문화가 없는데 우리나라 가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자, 보빙사 멤버를 잠깐 볼까요? 홍영식, 갑신정변의 주역이 되겠죠. 서광범도 마찬가지고 민영익은 민비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갑신정변 때 칼을 맞기도 하는데 자, 개화파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갔었다. 개화운동과 위정척사운동을 보도록 하죠. 개화를 하겠다는 것이 개화운동이 되겠고 아니다,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 위정척사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왕로, 기정진, 최익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60년대에 이항로가, 70년대에 최익현이 위정척사운동을 펼쳤었다. 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년에 어쩔 수 없이 개화를 하고 나서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갔다 왔었는데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옵니다. 조선책략. 자, 여기에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결일본, 연미방,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그러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친하니까 일본하고 계약을 맺고 강화도 조약 맺었으니까. 근데 연미방, 미국하고 연합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책을 본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영남에 있는 만명의 유생가 영남만인소를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미국을 뭘 믿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말고를 하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가 있고요. 자, 결국 다 친하게 지내고 계약도 맺고 하다 보니 나중에 항일 의병 활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의병은 나중에도 하겠지만 을미 의병, 을사조약에 따른 을사의병, 을미의병은 민비시의 사건의 계기가 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7조약이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된 정미의병 이렇게 의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정척사의 뜻인데요. 정을 지키고 사를 배척한다. 근데 정은 유교 문화를 이야기하고 사는 서양 문화를 이야기하죠. 최익현과 영남만인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화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운동은 온건계합파인 김홍집 세력과 급진계합파인 김옥균 세력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전부터 계속 개화를 하자고 외쳤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유대치라고도 하는데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개화론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역관이고 의사이고 박규수는 우리가 제너럴 샤마노 사건 때 한번 봤었죠. 그때 평양감사 박규수가 불태웠었기도 했고 박규수는 박지원, 연안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기억나시나요? 실학자 박지원, 열화일기, 양반전, 허생전 이런 것을 썼던 분이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 개화파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나누게 되는데 요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사건이 나중에 갑신정변이 되는 것이죠.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났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건개화파들은
이름을 들어도 좀 이름이 조금씩 쳐지기도 하죠. 김홍집, 집에만 있을 것 같고, 김윤식, 윤중,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 김홍집은 아까 그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 김윤식은 청나라에 배우러 갔었던 영선사로 갔었던 사람이 되겠고, 김옥균, 박영효, 김옥균은 안동김씨, 홍영식이 영의정의 아들,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들도 뭐 급제자이거나 뭐 고종의 사이이기도 하고, 이런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자라고 하면서 신분제까지 폐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그렇고 온건개화파들은 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도서기, 도는 동쪽 우리나라의 도를 지키고 기술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개혁의 방향성이 있었고요. 급진개화파들은 문명 그냥 다 싹 다 바꾸자라는 그런 개혁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요 서양의 종교 때문이죠. 조상한테 절도 안 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기술은 받아들여도 이런 거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술은 배우자. 급진파 박영효는 뭐 종교 자유 아니냐? 그냥 다 바꾸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모군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군제를 개편하게 되는데 오군영을 이영으로 바꾸고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신식 무기를 갖고 훈련을 했었던 별기군이 있었고 이영이 있었는데 이 구식군인들이 이 차별을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개월치 월급을 안 주네. 지금 한 달만 월급이 밀려도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은데 13개월 동안 1년 넘게 돈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줘.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니까 겨우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 쌀로 줬으니까 요 쌀에 여기 막 모래도 섞여 있고 막 이상하게 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가짜 지폐 섞어가지고 월급을 줬단 말이야. 복사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난 군인들이. 근데 군인들한테 이렇게 쌀 안 주고 월급 안 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그게 뭐 군인들이 그거를 참고 가만히 있진 않죠. 13개월이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결해서 여기 집결지가 있고 서내청 당상관 민교모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민교모는 뭐 민비의 명성황후의 뭐 오빠뻘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민승호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폭탄 테러를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민교모라는 사람이 또 선해청 당상관인데 돈 안 주고 조금씩 뭐 자기 재산으로 막 부풀리니까 이 이모군란을 일으켜서 결국 막 밟아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민교모도 죽이고 그다음 흥선대원군의 친형이었던 사람도 민씨 정권의 주요 인사였었는데 이채응도 창으로 찔러서 거의 꼬챙이를 만들어서 죽였다. 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씨를 잡아들이자. 민씨라는 건 민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비를 잡기 위해서 궁궐을 쳐들어가고 이들은 민비를 몰아내고 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뭐 거의 허수아비 취급을 당하고 있죠. 민씨를 몰아내고 대원군을 데리고 온다. 아니 고종을 몰아내고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민씨를 몰아내고 흥성대원군을 데리고 온다라고 했던 것이 요 민씨가 얼마나 힘이 강력했고 국정을 좌지우지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민씨는 도망을 가죠. 홍계홍과 이용익이 민씨를 얻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대원군이 한강의 배를 나룻배를 못하게 막 다 막았었는데 간신히 하나 구해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죠. 그리고 여기서 밥을 먹는데 주막 주인이 저기 결혼하려다가 도망친 것 같은데 나쁜 왕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민씨가 묵묵히 밥을 먹고 다시 이천 장원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숨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민씨의 장례를 그냥 치러버리고 살아 돌아와도 죽이겠다라는 뜻이죠. 다시 권력을 잡고 있었으나 민씨가 몰래 고종한테 편지를 보내죠. 나 살아있어요. 청나라 군대에게 도움을 청해서 대원군을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권력을 잡읍시다. 외국 군대를 다시 우리가 불러들여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라고 하니까 고종이 또 알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대원군이 다시 청나라에 잡혀가고 민씨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민씨는 아까 그 주막 주인 있죠? 그 주막 주인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 나루터에 있는 주막에 있는 사람을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잔인하네요. 그죠? 자, 어쨌든 요 이모군란 결국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모군란이 제압이 됐죠. 그리고 연도도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82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고, 자, 요것으로 인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임재청 이모군란으로 제물포조약 체결하게 되고요. 제물포조약에서는
재물포조약은 일본과 체결한 조약인데 여기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그런 조약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일본 공사관이 불타거든요. 일본이 지네들이 뭐 불질러 놓고 돈은 우리 보고 내래. 이런 조약도 있었고, 임제청,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청이 위기를 극복시켜 줬으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었었죠. 그러면서 고문을 파견하는데 재정 고문으로 마첸창, 외교 고문으로 밀렌도르프를 데리고 와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청, 상민, 무력장전 핵심 내용을 보도록 하죠. 청의 북양 대신과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와, 이 대신하고 국왕하고 지위가 대등하다라고 적어놓기도 하고, 나 아니었으면 니네 이미 뭐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면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이 될 수밖에 없죠. 용산에 우리 군대 주둔할게 하면서 3,000병력이 주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지 무역, 청나라 상인이 내지까지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강조한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을 일으켰더니 군인들은 자기들 먹을 게 없어서 분노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결국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간섭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죠. 민씨 일파들에 의한 분노로 시작됐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말이죠. 결국 민씨가 일파들이 다시 또 청나라를 데리고 오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많이 간섭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에 갑신정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정책의 추진이 어려웠죠. 청이 간섭을 하기도 했었고 민씨 정권이 자꾸 견제하기도 했었고 민씨는 그 온건계아파 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돈이 많으다 보니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김옥균이 일본한테 돈을 빌려오겠다라고 장담을 하고 갔는데 돈을 못 빌려오거든요. 차관에 실패하고 갑자기 청군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3,000병력 중에 1,500병력을 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도와준대. 일본도 이모군란 이후에 군대를 일부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공사관을 지켜야 된다고. 일본군이 도와주겠대.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한번 정변을 일으켜 보겠어 라고 하면서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이 되겠고요. 어떤 개혁을 위해서 이런 정변을 일으켰는가 한번 보도록 하면, 자, 흥선대원군을 귀국시키고 청에 행했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근데 약간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죠. 이 사람들은 급진개혁하고 대원군은 개화를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김옥균은 안동 김씨였단 말이죠. 대원군하고는 거의 원수지간인데 왜 이런 개혁 정강을 발표했느냐. 김옥균의 생각은 이런 거였죠. 아니, 대원군이 나라 왕의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잡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주국이냐. 그래도 원수지간이지만 데리고 오자 라고 했었죠. 뭐 어느 정도 멋있는 부분이죠. 우리 개혁에 반대는 하겠지만 일단은 데리고 오자.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이 사람들 다 아까 얘기했지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기득권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평등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개혁을 일으킨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만하죠. 그리고 지적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고 재정을 넉넉히 한다. 그리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그리고 호조 판서는 내가 할게 하면서 김옥균이 호조 판서를 하려고 했었죠. 이런 개혁안을 가지고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고종과 민씨를 납치해서 너무 넓은 곳은 지키기가 힘드니까 어차피 또 청나라가 쳐들어올 테니까 청나라군이 공격을 할 테니 경호궁에서 고종과 민비를 가두고 거기가 약간 작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편하죠. 그러나 청군이 개입을 했고 다시 1,500병력이 백해서 3,000병력으로 쳐들어오니까 일본은 도망가고, 일본이 도망간 상태에서 이 청나라 군대를 막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이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고 임제청, 이모군란, 재물포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력 장전이 있었고 갑판텐, 갑신정변으로 인해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청의 내정간섭, 또 청나라가 개입해서 본인들이 이겼으니 내정간섭이 심화되었고 한성조약을 체결하면서 또 일본한테 배상금을 또 지불했어야 됐고 공사관이 또 불탔거든요. 텐진조약으로 이것은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이 조약이 뭐냐면, 야, 니네 군대랑 우리 군대랑 같이 여기 서울에 있으니까 뭐 여기 조선에 있으니까 좀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 철군하자. 철군하고 또 조선은 뭐 우리한테나 니네한테나 병력을 요청하겠지. 그러니까 니들이 들어오든 우리가 들어오든 양국 중에 두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오면
통보를 하고 같이 들어오자 라고 협약을 맺은 것이 이 텐진 조약이 되겠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0년 뒤인 갑오년에 이 동학 운동을 막지 못한 민씨가 또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니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청나라가 들어왔으니 요 텐진 조약에 위거하여 일본군도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일본군이 들어와서 뜬금없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니네 뭐하냐 하면서 싸운 것이 청일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앞으로 또 배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로는 갑한텐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들은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박영우가 영의정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니들은 다 도망가 라고 해서 혼자 남았는데, 결국 죽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 박영우의 집과 재산이 다 몰수당해서 광해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그 집에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는 그 보빙사로 갔었던 민영익이 칼을 맞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민씨가 내 조카 어떡하지, 살려줄 사람 없나요 하니까 미국인 알렌이 나타나서 살려버리죠. 살려주니까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했더니 병원 갖고 싶은데요 하니까 박영효 집을 뺏어서 이렇게 주면서 광해원이 됐었다. 자,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외 상황. 청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텐진조약을 맺게 됐고요. 영국은 85년에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문도를 그냥 불법으로 와서 그냥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85년에 있었고, 같은 해에 류길준이 중립화론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립을 하자, 중립이니까 우리나라 건들지 마라 라고 했으나 무시당했고, 자, 일본은 경제 침략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청나라가 자꾸 조선을 가지려고 하네, 우리도 조선을 갖고 싶은데 하면서 조선에 욕심을 부리고 있었죠. 자, 그리고 사진 자료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상대하에 나타낸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여보게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아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조청 상민 수륙 무력 장정이 되겠고, 이모군란으로 인해 체결된 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광무개혁, 국제보사운동 07년이죠. 저 정도조차 나중에 배울 거고, 항모지 기관권을 유지한 것도 나중에, 이것을 막은 것은 보안해, 이것을 막은 것은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로 활용할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윤중이 청해 마학원충과 필담을 나누며 이르길. 어윤중은 아까 온건개혁파에서 봤던 이름이기도 하죠.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근래에 재정이 고갈되어 90군인들한테 급료를 지불하지 못했다. 이모군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모군란.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강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대원군 즉시 귀국하게 할 것,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할 것, 지적법을 개혁할 것, 가장 힌트가 되는 것은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할 것이 되겠고요. 대원군 귀국가, 이거 모든 정강을 다 외울 필요 없고 핵심이 되는 정강의 내용을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조에서 관할한다, 다 평등하게 한다, 대원군 데리고 온다, 이거 갑신정변 조항들이 되겠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어딘가요? 네. 자, 척합의 건립은 71년 신미양요 이후가 되겠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은 76년이 되겠고, 통리기무화문 설치는 80년이 되겠죠. 조사찰단은 81년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82년이 되겠고, 그 다음에 84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주화약은 동학농민운동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94년이 되겠죠. 자, 맞아. 자, 고생하셨습니다.